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칩이 우리 세계를 어떻게 옥죄고 변모시키는지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런 소식이 많았습니다. 이 TSMC 애리조나 팹의 경우 전분 인력 부족과 생산 비용 증가로 팹의 가동이 내년인 2024년부터가 아니라 2025년부터 1년 연기돼 가능할 것이란 마크류 TSMC 회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애리조나 팹은 아시다시피 TSMC가 애리조나에 5나노 팹에 의해서 3나노, 4나노 칩을 만드는 팹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TSMC 입장에서는 승부수인데요. 사실 미국 팹 건설은 이전에 TSMC라면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TSMC 생산 라인은 철저히 대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TSMC 매출의 96%는 대만 팹에서 나옵니다. 특히 TSMC의 16나노 이상의 고급 프로세스 노드는 모두 대만에 있습니다. 그만큼 TSMC의 대만 의존도는 절대적이죠. 사실 TSMC 고객 중 제일 비싼 칩을 주문하는, 그래서 돈이 되는 고객, 미국 고객, 즉 미국 팹리스 비중이 TSMC 전체 고객의 62%가 되는 만큼 미국 고객이 있는 미국 현지에서 직접 칩을 만들어서 현지에서 바로 파는 게 이득이 된다는 얘기는 적어도 반도체에서만큼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이 반도체 공급망은 워낙 복잡하게 꼬여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팹 구축의 노하우도 필요하고 적어도 수백 개의 공정 중에 단 하나만 삐끗해도 버그가 나는 칩 세계의 특성상 팹을 그간 짓던 곳이 아닌 곳에 건설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큰 것입니다. 가령 최근 TSMC가 하나로 3조 7천억 가량을 들여서 첨단 패키징 공장을 대만에 더 짓는다고 밝혔는데요. 엔비디아와 AMD와 같은 첨단 GPU가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와 같은 첨단 패키징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 패키징 생산 용량으로는 다 커버가 안 돼서 급하게 대만의 패키징 공장을 더 짓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칩을 생산한들 그 칩을 실제 팹리스에게 갖다 주기 위해서는 미국 팹에서 만든 그 칩을, 웨이퍼를 다시 대만으로 옮겨서 패키징 해야 합니다. 아직 미국에는 패키징 설비도 없고 현재 TSMC의 패키징 설비는 죄다 대만에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는 앵코 같은 외주 패키징 전문 회사가 있긴 하지만 TSMC는 웬만하면 인하우스 형태로 내부에서 끝나는 형태를 지향합니다. 이게 경쟁력이 더 낮기 때문인데요. 즉 자신이 갖고 있는 팹을 분산한다는 얘기는 클러스터의 이점을 포기한다는 뜻이고, 이는 칩의 가격을 올리는 빌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그간 외면했던 제조를 하려니 엔지니어도 태부적인데요. 선진국에서 제조는 그간 저부가 산업으로 인식돼 왔던 게 사실이죠. 지금이야 칩이 돈이 되고 기술 패권의 키가 되니 다시 미국이 칩 제조를 육성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패키징이든 전공정이든 아시아에만 맡겨왔던 게 그간의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내 공정 전문가가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충실한 일꾼도 없습니다. 24시간 대기가 가능한 대만인과 달리 미국 엔지니어들은 퇴근 후 휴대폰을 꺼놓는데 이런 사소한 차이가 실시간 대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결국 수율 악화로 연결된다는 게 TSMC의 우려죠. 이는 공장 안에서 대만 팀과 미국 팀의 협력 문제, 미국 현지 CEO가 아닌 대만 CEO의 부임을 통한 대만 조직 문화의 이식 혹은 적절한 융화 등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골치 아픈 문제 때문에 TSMC는 가능한 많이 미국 팹을 자동화한다는 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독일에 팹을 짓고 있는 인텔도 독일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 독일 정부가 자신의 생각만큼 흡족한 수준의 보조금을 주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자 독일 시장에서 CPU 가격을 더 올릴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투자 비용이 커지니 이런 식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중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 굴기 고사 정책으로 죽을 맛이죠. 경제마저 휘청거리고 있어서 이제는 온갖 홍색 규제마저 푸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 반도체로 한정해서 보면 엔비디아의 A100, H100 같은 최첨단 GPU 수입을 금지시켰던 미국이 조만간 A800, H800과 같은 중국 수출을 위해서 다운그레이드한 GPU마저 수출을 막을 태세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제 중국 내에서 칩 밀수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A800, 그러니까 성능이 좀 처지는 GPU 같은 경우도 밀수 시장에서 대당 하나로 2천만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그 GPU는 생성 AI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칩입니다. 중국 기업들로서는 AI 챗봇 모델 개발에
이런 GPU가 수입이 안 된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중국판 챗 GPT 개발에 뛰어든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기업들, 인스퍼, 레노버 같은 기업들이 다 그 엔비디아로부터 A100 같은 GPU를 공급받아 왔었는데요. A800 같은 칩을 공급받아 왔었는데요. 추가로 저성능 GPU마저 살 수 없게 되면 중국의 AI 야심은 큰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대중 수출 통제의 빈틈이라고 지적받아 왔던 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중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중국 고객사에 최첨단 AI 반도체를 활용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클라우드 GPU 컴퓨팅 성능을 임대하는 것은 GPU 컴퓨팅 클러스터를 자체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추가 규제가 발동되면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AI 규제는 이런 시나리오를 따라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밀수 시장도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죠. 사실 그 칩이 전략 물자가 되면서 이제는 너도 나도 칩 시장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야심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 제조업체는 아예 없다시피 한 유럽도 칩 시장에서 위상을 키우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데서 인텔 팹을 유치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사실은 칩 제조업체가 없다시피 한데 칩 제조업체를 지금 뒤늦게 키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유럽이 자체 팹을 인텔 같은 서구권 기업을 유치해서 자체 팹을 유치하는데 막대한 정부 자금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라피더스라는 기업 연합체를 만들어서 2나노 칩을 만들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사실상 20나노 칩 이하 칩만 그 성숙 공정 칩만 만드는 상황인데요. 일본에는 이제 그 유망한 팹리스들이 없는 상황이죠. 자동차 칩 중심의 오래된 성숙 공정 칩만 만들고 있는 일본이 2나노 칩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 연합체까지 구성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TSMC 공장도 유치한 상황이죠. 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모두가 야망을 키우는 반도체 시대입니다. 인플레, 그 결과 인플레, 밀수, 동맹도 더 커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는 한국에 완전히 주도권을 내준 상황인데 미국, 대만과 다시 결합하면서 일본이 칩 시장에서 제조 시장에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다. 다시 일정 부분 포션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삼성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몸부림쳐야 합니다. AMD 리사수가 TSMC 뿐이라고 얘기했는데요. TSMC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AMD 리사수 같은 인물이 대만의 TSMC를 떠나면서 삼성이 아니라 일본의 TSMC, 미국의 TSMC를 선택하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의 삼성을 선택하도록 부단히 자신의 경쟁력을 키워야 이런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